근저당도 제일 많아요. 근저당이 정도 되니까요. 한 달에 뭐 2억 넘게 대출이자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준석 소장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예요. 추석 연휴인데 오늘 그냥 이번 연휴를 보낼 수가 없어서 임장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가로수길의 공실과 그리고 현황 그리고 뭐 매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좋게 반응이 있으셔가지고 좋게 생각을 하시고 또 괜찮다고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은 논현동 이 블럭을 왔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지금 교보생명 사거리, 교보타워 사거리고 여기서 이제부터 우회전으로 큰 길 들어가서 논현동 그 대로변 라인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먹자골목을 이렇게 디귿자로 한번 돌아서 나와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일단 살펴보고 그리고 그 집은 또 확인해보고 또 등기부도 확인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논현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빨간 건물 그게 이제 교보타워죠. 네, 여기가 신논현역 사거리예요. 네, 우측에 보시면 제일그랜드 약국이 있는데 요 약국이 24시간으로 유명하죠. 저도 이제 밤에 늦게 약 필요하거나 할 때는 뭐 배탈이 나거나 할 때는 자주 오는 약국인데 여기 엄청 유명하죠. 네, 쭉 한번 가볼게요. 대로변에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1층만 보도록 할게요. 네, 우측에 99빌딩 전층 임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 네, 쭉 가볼까요? 이거는 통 임대인데 규모가 커서 누가 쉽게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지금 비어있네요. 2개. 네, 방금 전에 핸드폰 가게도 비어있어서 3개. 그리고 여기 4개. 공실의 개수가 가로수길 그 라인보다는 좀 그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4개, 대로변에 4개의 공실이 있었고요. 여기고 5개. 네, 전체 임대 여기 왼쪽 오른쪽에 6개. 네, 지금 신논현역에서 논현역까지 대로변에는 논현동 블록에 6개의 공실이 있었어요. 1층 그리고 뭐 전체 공실인 거 포함해서 6개의 공실. 그러니까 가로수길 그 메인 라인에 있는 공실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대로변에 공실이 6개 있다는 거 그래도 여기가 또 강남대로고 한데 6개 있다는 건 또 적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6개고 이제 논현동의 먹자 메인 라인을 들어가서 보도록 할 거예요. 네. 네, 제가 오늘 이거 지도 표시하려고 집원도를 확대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된 거 조그만 건데 옛날에는 여기에다 표시해서 많이 가지고 다녔었는데 근데 오늘은 논현동만 일단 집중적으로 할 거라서 논현동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논현동 메인 먹자골목 라인인데요. 여기가 예전에는 백종원 거리라고 불릴 정도로 백종원 씨 가게가 엄청 많았던 곳이죠. 그리고 여기 오면 제가 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때까지 여기 논현동에 살았었어요. 요 라인이나 뭐 논현동 안쪽 골목들 엄청 어릴 때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뭐 당시에 한신포차는 자동차 수리센터, 카센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이 라인이.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 다녔던 생각이 조금씩 나는 그런 골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공실이 없네요, 논현동 먹자골목. 그리고 여기가 처음보다는 월세가 뭐 과거의 초기에 막 이제 번화한 그 시점보다는 월세가 월등히 높아지기도 했고 건물 가격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공실 개수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거는 가로수길이랑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공실이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 없죠.
뭐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여기는 뭐 공실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가 나간 거니까요. 근데 가로수길이었으면 벌써 공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대낮인데도 지금 4시 반, 4시 40분인데 벌써 1층에 주점에 사람들이 술 먹는 것들이 꽤 있네요. 네, 여기 왼쪽에 임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실이 하나. 여기 우측에도 하나 있네요. 2개. 보증금 잠시만요. 이거 좀 볼게요. 보증금 3억에 월세 1,600만 원, 관리비 포함이라고 합니다. 3억에 1,600만 원. 무관리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전화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네. 지금까지 공실은 2개. 사실 이 논현동은 강남을 대표하는 상권 중에 하나인데 그 대표하는 상권 중에 하나이면서도 대표적인 24시간 상권이에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라서 24시간을 못하지만 24시간 상권이라서 아침 10시, 뭐 아침 9시 이때 와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주점 중에 하나는 안에가 완전히 어두워가지고 오전 10시에 들어가도 새벽 2시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상권, 뭐 밤낮이 상관없는 그런 상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런 것들이 줄었죠. 줄기도 했고 코로나 전에도 뭐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얘기들은 꽤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공실이 2개였죠. 네, 아직까지도 공실 2개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번 영상, 그러니까 지난번 가로수길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야, 뭐 가로수길이랑 논현동은 완전 차이 나네. 논현동이 훨씬 낫네. 공실도 없고 여기는 막 다 꽉꽉 차 있네. 그럼 무조건 나는 논현동에 뭔가 건물을 꼬마 빌딩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건물마다의 그 특장점, 뭐 장단점을 봐야 되는 것이 무조건 어디가 낫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실이 없어요. 네, 하여간 가로수길이랑은 일단 대조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공실이 없다고 해서 여기가 막 상권이 훨씬 더 낫다 내지는 여기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 여기는 그래도 장사가 다 잘 된다, 뭐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세부적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왼쪽 건물, 네, 여기 공실이 있긴 한데 이거는 공실이라고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이 건물은 지금 일부러 비우고 있는 것 같아요. 명도를 해서 철거를 하고 그리고 뒤에 신축을 하려고 비우는 것 같아가지고 공실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예측을 해본다면 뭐 곧 매매가 되거나 아니면 매각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등기부 떼보면 확인이 되겠죠. 어찌됐건 요거까지 치긴 칠게요. 공실 3개. 네, 지금까지 3개 맞죠? 네. 3개. 그리고 여기 신축이 있네요. 신축이라서 아직 임대가 안 나간 4개. 이쁘게 지었네요. 4개. 전 사실 오늘 나오면서 좀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논현동도 가로수길만큼 막 공실이 많으면 어떡하지? 그 어떡하지가 물론 경기를 걱정하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를 다 걸어 다녀야 되는 게 또 시간이 꽤 걸리고 힘들잖아요. 사람이 걷는다는 게 몇 시간을 걸어야 될 텐데 그랬는데 이 정도로 공실이 없다면 그냥 걷지 않고 공실 있는 곳 딱딱 가서 집원만 확인해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원래는 오늘 논현동 이 라인을 대로변 보고 지금 이렇게 돌아온 여기까지만 보려고 했는데 공실이 너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지 논현동 그 안쪽 골목 라인까지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상권이 좀 있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보고, 요 정도 보고 저쪽 아까 뭐 사거리, 그러니까 슈퍼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좌측으로 가는 그쪽 라인까지 보면 뭐 논현동에 웬만한 상권은 다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현 초등학교 블록이요. 네. 여기 하나. 네. 지금까지 그러면 5개. 근데 저기도 좀 그런 게 지금 공사 중이라서 4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개. 우회전. 방금 하나 왼쪽에 공실이 작은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 메인 상권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일단 공실 개수는 넣을게요. 왜냐면 공실이 워낙에 없어서. 네, 5개 공실 논현동. 네. 여기는 논현역 1번 출구, 그러니까 논현역에서 학동역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가구가 엄청 가구 매장이 많은 곳이 있어요. 그걸 가구거리라고 여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측만 가구거리라고 하지 않고 뭐 좌측에도 여러 뭐 자재상들이나 아니면 가구들, 뭐 도기 이런 것들이 파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논현동에는 가구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파는 곳들도 많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 우측 가구거리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구거리가 20년 전쯤에는 가구거리가 엄청 번성했고 막 비싼 가구들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점점 줄어들다가 최근에 보니까 다시, 그러니까 코로나도 있고 사람들이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좀 뭐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다시 여기가 많이 살아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구 매장들 제가 한 80% 이상은 들어가서 제가 직접 봤던 것 같아요. 대로변에 예전에 한동안은 한 3년 전쯤만 해도 1층에 공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네요. 여기 공실이 하나 있네요. 근데 이거는 신축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공실 하나 추가, 5개, 6개. 네. 확실히 공실의 개수가 한 2, 3년 전보다 현저하게 줄었어요. 여기는. 오늘 하늘이 엄청 맑습니다. 날씨가 이번 추석 연휴 정말 지금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7개. 근데 10월에 또 들어온다고 하네요, 임대가. 그러니까 이건 7개가 아니라 6개 넣지 않고 빼도록 할게요. 6개의 공실. 네, 지금까지 논현동에 상권이 있는 곳들은 다 돌아봤는데 공실이 6개면 뭐 현저하게 적죠. 이전에 가로수길 찍었던 걸로 치면 뭐 가로수길의 한쪽 라인 공실보다도 적은 수준이니까요, 논현동 전체 블럭이. 근데 어찌됐건 오늘 돌아보면서 지금 공실이었던 건물을 또 등기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주소를 가서 확인해 보고. 그래서 오늘은 뭐 굳이 다 걸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차로 보고 그 공실인 곳만 세워서 지도에만 표시하고 이렇게 주소를 확인하고 사무실 들어가서 등기부 확인하거나 뭐 매물 나와 있는 것들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논현동 이 상권을 보는 김에 골목 구석구석까지 한번 다 보려고 지금 요 라인까지 들어왔는데요. 이 정도로 보면 논현초등학교 블럭의 모든 상권을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공실이 하나 있네요. 이 빨간색 간판, 그러니까 7개. 그리고 오른쪽에 이 건물에도 지금 임대문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8개 공실인데 이 건물은 뭐 지은 지 최근이죠. 네. 그리고 논현동이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예전부터 뭐 여기가 음기가 세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점집이랑 신점 보는데 이런 데도 많고 또 사주, 타로 뭐 이런 것들 보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런 간판들이 많죠. 요 라인이 제가 보기에는 사주, 타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논현동은 구석구석 점집이 많아요. 네, 9개.
네, 여기는 뭐 주거지라서 상권이 있진 않은데 또 저쪽으로 나가면 아주 약간의 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분식집 있고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포차랑 이런 것들이. 근데 뭐 거기까지 보면 네, 여기 저희 케하우스 네가 있네요. 네. 하여간 그래서 거기까지 보면 노년초등학교 블럭의 상권은 뭐 다 봤다고 보셔도 뭐 무방합니다. 진짜. 네, 여기 10개인데 여기 보면 위에 막 뜯어놨죠? 제가 보기엔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저기 벽을 저렇게 깔끔하게 잘라놨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자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명도를 하고 공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저건 뭐 등기부 한번 확인해 보면은 누군가가 새로 사기 전이거나 뭐 사고 난 후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논현동의 공실을 다 봤는데요. 총 9개예요. 그러니까 10개? 총 10개예요. 근데 이 정도 상권이면 원래 가로수길이었으면 벌써 한 30개? 뭐 한 40개 정도 공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율은 훨씬 일단 적은 건 자명하고요. 확실한 상황이고요. 요 공실인 곳들 이제 지번도 한번 확인해서 뭐 등기부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논현동 이 먹자골목에 나와 있는 건물들 꼬마 빌딩 가격이나 이런 것들 한번 또 살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직접 다 걷지 않고 차로도 충분히 이걸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차를 보면서 지번도에 체크를 하면서 주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공실인 건물들의 지번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돌면서 지번을 쫙 확인했더니 이 전체 저희가 다녀본 곳 중에 11개의 공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가로수길 영상처럼 똑같이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제가 또 내용도 얘기해드리고 논현초등학교 블럭에 있는 꼬마 빌딩 매매 매물도 한번 보고 같이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 소장입니다. 오늘 원래는 논현동 그 상권에 있는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들, 공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고 내일 강남역 뒷골목을 한번 보려고 했어요. 지오다노 건물 그 블럭이고, 그리고 강남역 9번 10번 출구 블럭인데 제가 내일 올 거 일단 먼저 오늘 보고 나서 내일 다시 와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6시예요. 아직 밝아서 한번 돌아봤거든요. 근데 돌아봤더니만 공실이 지금 거의 없어요. 4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제가 지번을 확인하고 굳이 내일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분위기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 블럭에 있는 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영상에서 제가 사무실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 강남역 뒷골목이 연휴인 오늘 19일 날 일요일 저녁 6시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를 한 바퀴를 먼저 돌아봤거든요. 근데 추석 연휴 오늘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게 오늘 연휴가 길어서인지 어째서인지 지금 저녁 오후 6시인데 우측에 보면 지금 포차에 사람들이 꽤 있죠. 그리고 좀 더 가면 알겠지만 이 지금 라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공실은 없고 다 지금 뭐 영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공사를 하고 있는 정도는 있지만 뭐 오픈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예 공실은 아직 없습니다. 이 강남역이 제가 이 주변에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1년 365일 상권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느 시간대 뭐 새벽이든 밤 늦게든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이긴 하지만요. 네, 여기가 방금 지나온 데가 강남역 9번 10번 출구에서 메인 상권이고요. 이제 뒷골목도 가볼 거예요. 근데 뒷골목은 여기 원래 앞쪽 골목보다는 좀 덜 번화하고 좀 사람이 적긴 한데 그래도 일단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이 골목, 작은 골목들도 있는데 거기
나온 김에 한번 보죠 뭐. 그리고 메인 골목 지금 방금 갔다 온 거기에서는 전체를 통틀어서 1층에 공실이 2개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주소 확인은 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우측에 상권이 있고 좀 더 가도 상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아까 제가 돌아봤는데 공실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논현동 상권이랑 지금 강남역 상권을 오늘 다 봤는데, 이쪽 뭐 강남역은 길 건너도 있으니까 그건 또 보기로 하고요. 근데 공실의 개수를 다 합쳐도 지금 15개니까 가로수길 대로변 좌우에 있는 정도, 가로수길 메인 골목에 있는 공실 개수 정도밖에. 네, 방금 왼쪽에 공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지금 저희가 돌았던 강남역 메인 골목이랑 그리고 좀 한산한 곳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골목인데요. 여기도 사실 원래는 공실이 좀 있었는데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는 돌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공실이 막 딱히 눈에 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 우측에 공실이 하나 있네요. 1층이 130평이 임대가 나와 있어요. 130평이면 엄청 크죠? 지금 제가 여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뒷골목이랑 앞골목 보니까 여기는 코로나 이전을 회복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지금 연휴라서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서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찌됐건 지금 여기는 뭐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네요, 들 다. 쉬는 가게도 있고 손님이 별로 없는 가게도 있는데 또 공실은 없어요. 비어있는 가게들은 없네요. 네, 지금까지 강남역 9번, 10번 블럭 상권을 한번 돌아보았는데 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뭐 요 정도일 거다 하는 정도 수준보다는 좀 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한 1.5배 정도? 그래서 좀 강남역이니까 그래도 있겠지 한 정도였는데 이건 뭐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는 지금 상황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건 여기 전체 공실은 총 5개예요. 저희가 돌아본 곳에는. 근데 5개인데 요 건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여기는 이제 동으로 치면 서초동이거든요. 서초동 이 블럭에 나와 있는 꼬마 빌딩 매물들은 어느 정도 가격 분포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어느 정도 규모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되면 그런 매물들, 나와 있는 매물들을 가서 확인하고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도 한번 다 볼까 합니다. 네, 그럼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네, 황소장입니다. 논현동 방금 나가서 보고 왔는데요. 보고 와서 공실인 건물들의 등기부를 지금 발급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말고도 거기 이제 공실 때문에 문의 전화번호가 붙어 있는 것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나 제가 느낀 거를 얘기해 드린다면, 가로수길보다 일단은 공실이 반의 반도 안 되잖아요. 현저히 줄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로수길은 원래 강남에서 상권이 없었던 곳이거든요. 아주 제가 뭐 한 20년 전쯤 가로수길 지나가고 뭐 차 타고 가고 지나가고 해봤었는데, 그때 진짜 가로수길 메인 거리에 뭐 진짜 별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컨셉 가구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 뭐 상점이라고 하거나 뭐 아니면 식당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어느 순간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막 아기자기한 건물들, 지금 대로변에 그 가로수길 메인 길에 식당 없잖아요. 뭐 맛집 이런 거 없잖아요, 1층에. 예전에는 막 거기 1층에도 맛집도 있고 뭐 조그마한 오뎅 포차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그 액세서리 조그만 가게들, 특색 있는 가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대로변에.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서부터 거기가 이제 막 이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 가로수길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이 모이는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기자기한 것들 때문에 모여가지고 거기 이제 가치가 올라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 뭐 대기업들이 진출하기도 하고 안테나 샵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로수길은 그런 특색을 점점 잃고 있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게들로 인해서 여기가 블럭이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나니까 월세가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기업들의 그런 매장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굳이 거길 가야 되는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대로변보다 그 이면은 월세가 여기에 한 반값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반값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뒷골목은 그런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매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메인 길보다 뒤쪽 길, 세로수길 쪽들이 사람들의 뭐 유입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쪽 이 세로수길 쪽이 메인보다 더 공실이 적었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논현동은 원래 상권이 있었어요. 이거는 논현동 상권이 생긴 지가 더 오래됐죠. 가로수길보다는.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 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서 샵을 하고 매장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블록은 또 소비성이 높은 그런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한순간에 어떤 특색 있는 가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애당초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상권도 원래 기반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형성된 이 상권에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오면서 좀 더 활성화된 거지, 여기에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고, 내지는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도 없는데 사람들이 어떤 매장들 때문에 아니면 특색 있는 가게들 때문에 모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가로수길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여기는 공실이 훨씬 더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그 부동산들에 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뭐 가로수길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대형 매장은 그러니까 잘 되면 엄청 크게 잘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타격을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월세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대형 매장 위주로 대형 공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아직은 임대 기간이 안 끝나서 뭐 원래 임대했던 그 조건으로 임대를 지금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공실이었던 건물들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본 건물은 공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1층에 거기 이제 언덕이라서 그 1층에 한 개 공실이 있었고, 그 건물은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뭐 전체 공실도 아니고 일부 조금 공실이 있어서 사실 뭐 크게 공실이 있다고 하기도 그런 건물인데, 여기는 건물 규모나 크기에 비해서는 근저당은 작아요. 이거 몇백억 할 텐데 대출 뭐 50억 정도 있으니까 대출이 뭐 얼마 없다고 봐야죠. 네. 이 건물은 대출이 없어요. 근데 이 건물은 제가 그날 보고 요거 리모델링 하는 것 같다, 철거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뼈대를 놔두고 하니까 아예 철거가 아니라 리모델링 하기 위한 철거하고 있다고 했던 건물인데, 이거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중순에 이거는 상속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상속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 해서 뭔가 임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자금이 좀 있는 분들 같아요. 아예 대출이 없어요. 이 건물은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었었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네요. 근데 대출이 뭐 150억인데, 금액이 150억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야,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건물에 비해서 뭐 그렇게 대출이 많다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전체가 비어 있었는데요. 뭐 사옥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가구 뭐 이런 쪽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으로, 그런 뭐 용도의 통으로 임대할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려고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분할해서 임대를 하지는 않고. 네. 뭐 일반적인 대출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 뭐 큰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건물은 공실이었던 건물 중에 하나인데,
2015년에 100억 정도 대출을 했어요. 근저당이 이제 1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19년에 또 30억 정도 근저당을 잡았고 21년에 또 39억 6천 정도의 근저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대출을 한다는 거는 사업을 확장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뭐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근데 사업 확장하는데 이렇게 돈이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뭐 전체가 다 막 공실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워지겠다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뭐 예를 들어 한두 번 정도 더 근저당이 잡힌다 하면 이거는 매매로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건물 샀다가 이거 대출 이자 때문에 이자 못 갚아서 내가 건물 경매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내가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은 건물만 사면 건물 때문에만 넘어가기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저당을 계속 추가로 해서 쓰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이지 않는 이상은 건물 때문에만 내가 힘들어서 건물을 팔아야 된다 이런 경우는 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본 적도 거의 없고요. 네. 이 건물도 대출이 없어요. 공실이 일부 있는데 대출이 아예 없네요. 네, 이것도 지금 보는 건물도 건물 사이즈에 비해서 대출이 많지는 않네요. 100억 정도 있으니까요. 근저당이 100억. 실제 한 80억 정도 쓰셨겠네요. 그럼 한 달에 대출 이자 80억이면 뭐 대출 이자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 2천만 원 초반 뭐 그 정도 내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건물은 근저당이 뭐 한 5억 정도 있는데요. 건물 규모에 비해서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건물이 뭐 몇백억 이상 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5억 정도는 뭐 거의 없는 거죠. 이 건물 주인분은 연세가 84세시네요. 연세가 있으시네요. 네, 여자분이신데 이 정도 건물에서 월세가 뭐 1억 이상, 뭐 훌쩍 그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대략만 봐도. 근데 그 정도 돈이 매달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자녀들에게 아니면 며느리들한테 뭐 이렇게 그런 용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편안하게 하고 있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인터넷에서 본 게 뭐 며느리들이 반찬 해올 때마다 이렇게 용돈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래서 사이가 좋다. 물론 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뭐 다른 것도 잘하면서 그렇게 용돈을 주는 그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아니면 뭐 장인이나 장모님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관계가 나빠지긴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생활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의 소득이 있으니까 네, 관계가 아마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오늘 공실이었던 건물 중에 제일 규모가 크고 근저당도 제일 많아요. 근저당이 800억 정도 되니까요. 800억이면 한 달에 뭐 한 2억 넘게 대출이자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건물 규모도 있고 뭐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논현동의 공실인 건물들을 한번 봤는데요. 확연히 가로수길이랑은 차이가 많이 났고 요 블럭에는 근저당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건물을 뭐 싸게 내놓는다 이런 것들은 있기 힘들 것 같아요. 뭐 있어 봐야 하나 정도 그리고 그것도 나오려고 한다면 나오게 된다면 그러더라도 2, 3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이 논현동 블럭 제가 봤던 영상에서 봤던 그 블럭에 지금 현재 매물을 제가 나와 있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까요 한 24개 정도가 돼요. 그 금액대는 45억대에서 430억대로 되게 다양하죠. 근데 24개 정도의 매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뭐 상황이 된다면 나가서 직접 보고 여건이 어떤지 금액이 적절한지 내지는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물인지 그대로 갖고 갈 건물인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될 건물인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는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에 제가 출간한 책이 있는데 나는 아파트 대신 강고 빌딩을 산다. 이 책에 보시면요
건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0수년 이상 동안 건물들을 이제 다루고 하면서 알게 된 것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짓는 과정에 대해서도 있고, 뭐 명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큰 목차만 얘기해드리면요, 평범한 내가 꼬마 빌딩 넘볼 수 있을까 1장, 2장은 언제까지 아파트에만 투자할 것인가, 3장은 강꼬 빌딩, 강남 꼬마 빌딩 한 채 갖기 프로젝트, 4장은 알고 있으면 쓸모 있는 문제 상황, 5장은 월세가 자산 가치를 올리는 강남 꼬마 빌딩 관리법 이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부록으로는 강남의 동네별 강남 꼬마 빌딩 현황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꼬마 빌딩 내지는 빌딩을 사고자 한다면, 내가 그 분야를 처음 접한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한번 보시면 시행착오할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